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해준 소식은요. 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홍제동 개미마을에 드디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 또 동작구 사당동 일대도 함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지난 21일 열린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과 동작구 사당동 일대를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석축 붕괴 위험과 함께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정비가 시급했던 곳인데요.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후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되었었습니다. 서울시는 홍제동 개미마을과 인근의 문화마을 그리고 옛 홍제 4정비 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개미마을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제동 개미마을 좀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당동 일대도 재개발한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도 함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었고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중첩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으로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구역으로 정리되었고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말까지 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권에서도 모일 때 뭐 사당에서 보자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좀 재개발이 되게 된다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이미 입주가 끝난 지역조합 주택에서 부당 제명 그리고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입주권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자님 전해주시죠. 예, 제보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토지를 현물 출자했지만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조합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입주권을 받아야 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3년에 불법적으로 제명되었다며 이후 국세청 공동사업자 명단에서도 삭제되고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여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으로는 조합 측에서 허위로 작성한 분담금표를 근거로 본인을 분담금 미납자로 몰아갔고 이를 이유로 제명하고 소송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조합 측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A씨는 조합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이던 B씨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소송에 휘말린 일은 없지만,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법적 다툼이 10년여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치는 일일 것도 같아요. A씨와 조합 간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함께 알아볼게요. 다음 소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마이너스 28로 3분기보다 더 낮아지면서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가계대출 전반에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정책적 지원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태도 지수는 3을 기록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련된 기사도 접해봤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좀 있는데 오늘 이 소식은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지만 반면에 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소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확보와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4분기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8로 전분기 28에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대출 심사 강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용도 자금,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일반 대출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의 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의 부담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개발 소식 함께 다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이재우 기자와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